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4위를 공개합니다. 폭행 사건의 숨겨진 내막. 지난 4월 미국, 중국계 이민자인 61세 남성 야오 판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후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늦은 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야오. 결국 그는 뇌출혈과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유, 너무 심하게 맞았다. 이게 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그래요? 혹시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아닌가요? 폭행을 심하게 당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은 사흘 뒤 야오 폭행범으로 49세 남성 제로드 파웰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야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파웰. 뿐만 아니라요. 제가 아시아인 강도들한테 당했는데 그 남자가 강도들과 한패가 분명해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파웰은 사건 전날 아시아인 강도단에게 돈을 뺏겼는데 야오가 그 강도단의 일원이라고 주장. 그리고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야오가 자신을 조롱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그럼 맞은 사람이 강도였다 이거죠? 예, 그렇게 주장한 거죠. 난 정당방위였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왜 이유가 왜? 왜 사람 죽겠네. 쓰러진 야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파웰. 심지어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요. 야오가 깡통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저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어서 야오의 머리를 발로 찼어요. 이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보도되며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폭행을 하고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너무 뻔뻔하네요. 저도 영상 없었으면 유야무야 됐을 그러니까요. 일이네요.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사람을 세게 폭행해서 혼수 상태까지 갔다니까. 맞아요. 살인 미수 아닙니까, 저 정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파웰은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정말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돼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얄팍한 거짓말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3위를 공개합니다. (2021년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나온 줄리는 두 남녀가 자신의 차문을 멋대로 연 모습에 대분노. 급기야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남의 차 문을 열었다고요? 근데 도둑인데 왜 말다툼을 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도둑이 아니, 도망가든가. 도망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이 차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0분 전 마트를 찾은 캔달라리아와 프렌즈는 야외 주차장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어떡해, 이 무더위에 개가 차 안에 방치돼 있어. 아, 저거는 열어줘야지. 그렇습니다. 당시 기온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차 안에 있는 개가 걱정됐지만 일단 주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분이 지나도 개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유, 더워라. 한여름 무더위 속의 개는 점점 숨을 헐떡이기 시작.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캔델라리아와 프렌즈는 강제로 차문을 개방한 뒤 개에게 물을 먹이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저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걸 떠나서 미국은 저거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40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개의 주인인 줄리는 You touched my door in my car. Do you own my vehicle? Do you want me to call the cops? Do you want me to call the cops You can on you? back up. And you put your hands on me You first. can back away. Fine. Keep approaching. You You're very. killed- Fine. And you have on recording. Hello. 정말 무개념이네. Hello. 아, 저거는 정말 인성이 문제 있네. 야 정말 상식이하다. 매사추세츠 법에 따르면 개를 무더운 날씨에 방치할 시 $500 이하의 벌금을 부과. 뿐만 아니라 당장 개를 구조해야 할 응급 상황인 경우 주인이 없을 때 창문을 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즉 칸델라리아와 프렌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랑하는 본인의 반려견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데다 견주 본인 입장에서도 범법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줄리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불같이 저렇게 화를 냈고요. 심지어 이들에게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잘못한 줄도 모르는 무개념 견주라며 그의 뻔뻔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야, 나는 저 개가 불쌍해. 주인이 저 모양이니 아우 정말. 사실 꼭 법이 이거를 범법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와 관계없이 자기 개를 위해서 저렇게 안 하고 싶지 않을까? 개가 너무 하면 불쌍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특종 역시 개념 리스 적반하장 뻔뻔한 견주의 만행을 취재해왔습니다. 2020년 9월 중국 허난성 길을 걸어가는 남성 진 씨에게 갑자기 지나가던 개가 달려들었는데요. 목줄을 일단 안 했죠. 아니 근데 갑자기 공격하듯이 뛰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건가요? 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건가요 또? 아 나 그 말 제일 싫어. 아 제일 싫어 듣기 싫어 죽겠어. 자,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개는 매섭게 짖으며 진 씨를 위협.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당황한 그는 발길질 신용을 하며 개를 쫓아냈고요. 위기를 모면한 진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견주는 정중히 사과하기는커녕 우리 아기 놀란 거 안 보여? 당장 우리 애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해. 와 정말 창조적이네요. 진짜 창조적이네. 자, 더 가관인 거는요. 진 씨가 황당한 상황에 당연히 사과를 거부하자 朝我脸上吐了一口口水，然后呢，我就反击，他开始打我， 어? 오히려 때리는 거예요? 就开始打。 자, 견주들은 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며 폭행까지 행사했고요.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감까지 안겨졌습니다. 몰상식이구나 몰상식. 아유. 너무 황당하네. 아니 자기 반려견들이 저렇게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죄송했다고 해야지. 당시 지나가던 행인들의 신고에 공안이 출동해 조사를 벌였고요. 진 씨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견주들에게 각각 8일과 5일의 구류와 약 8만 5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에휴. 이에 분노한 진 씨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사람들 역시 뻔뻔한 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키울 자격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뻔뻔한 견주 외에도 중국 내에서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반려견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국 정부는 동물법을 제정. 2021년 5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동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무책임한 견주들로 인한 반려견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견주는 개를 돌볼 책임이 당연히 있고요.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못 그러면은 키우면 안 돼요. 그럼.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엔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 반려견이 귀한 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걸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9위를 공개합니다. 살인마의 모모 예고. 20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고등법원. 재판 중이던 판사는 한 남성을 향해 재판 방해하지 말고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야 판사가 저 정도로 화를 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법정에서는 피고인 루이스 바라카몬테스가 4년 전인 2014년 경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살인범이고 경찰관을 2명이나 죽였으면 중범죄자인데 뭐 희생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법적 처벌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쵸.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과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게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적반하장의 주제라. 당연하지 않은 놈들만 나오는 거구나. 당시 바라카몬테스의 변호사는요.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힘겹게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던 사이 살인범 바라카몬테스는요. 정말 뻔뻔하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어머머. 아니 왜 웃어? 왜? 아 괜히 응?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는 걸 막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래도 자기의 살인죄를 재판하는데 웃음이 나오나? 하지만 경악스러운 살인범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regret is the skill too. I wish I killed more of them. 뭐야 이건 또 살인을 예고했네요. 사페예요 사페? 유족들이 그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객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끔찍한 살인범의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고요. 그는 정말 혐오스럽고 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좀 합의하고 좀 사죄하고 그러면 형량을 조금 줄여주기도 할 텐데. 아니 저거는 뭐 완전 포기한 건가? 뭐 오죽하면 판사가 호통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저 웃음기 싹 사라지게 큰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추가 살인까지 예고한 살인범. 극악무도한 바르카 몬테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한 악마의 웃음. 본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 평생을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6일 공개합니다. 그렇지. 퇴근? 퇴근이야? 일단 꼴찌 확정. 오케이. 지난 4월 2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셰이 헤이스턴.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 주문서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주문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Too very annoying. 주문서에 아주 짜증나는 아시안 2명이라며 아시안을 비하하는 문구로 이 식당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아 이거 예전에 무슨 저기 카페에서 뭐 컵에다가 찢어진 눈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뉴스 난 적 있잖아요. 네네. 아니 만약에 사장님인데 직원이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사과죠. You are the most annoying person. 무조건 사과의 서비스에 뭐 다 나가서 저 얘기가 어디 안 퍼지게 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우리 직원이 너무너무 좋아. 뭐라는 거야? 아유 착해라. 심지어요. 주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좀 바보 뭔 아니야? 소리야? 그게 저런 아니 아까 걔 아니야? 베트남 그 식당 아니, 주인? 진짜. 걔가 여기 가서 왜 지금 하고 있는 거 사고가 아니야? 단순해. 여러 사람이 있어. 아니 동급이구만. 내 정신 상태가. 이후에 이 식당의 단골이었던 알렉스는요. 당신은 식당의 주인입니다.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말리는 게 당신의 일이라고요. 이건 옳지 않아요. 알렉스의 지적에도 주인 헤이스턴은 농담일 뿐이라며 뻔뻔하게 대응. 심지어 아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다른 취미나 찾아봐. 아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수고. 그리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개념 없는 식당은 절대 이용하지 말자. 인종차별주의자는 혼쭐이 나야 된다 하며 분노. 식당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그제야 식당 주인 헤이스턴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있어야 할까? 저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둘 다 하죠. 개념도 둘 다 하죠. 없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저렇게 안 돼요.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명이 한 미용용품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흥분한 그녀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건들을 집어던졌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래서 인종차별 받은 건가요? 그래서 화가 난 거 같죠?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럴 수도 있죠. 자, 결국 그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요. 한국 인종차별은 정말 참 안 없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근데 어쨌든 매장에 난동 부린 건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억울한 마음만큼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네. 난동을 피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아니라 한인이었습니다. 어? 뭐야? 한인이었다고?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케온드라 영과 다콰이샤 윌리엄스를 포함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명이 한인 김 씨의 매장에 찾아와서는요. 어이, 그쪽에 그만 아시안 계집애. 우리 구역에서 영업하지 말고 당장 꺼져, 이씨.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인종차별 당해본 사람들이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게 웃긴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괘씸한 건 본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 그녀들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Eventually charging Kim, punching her 뭐야? 8 times, still beating on her with her fists as she 뭐야, lay on the 그게? ground. 너무 이상한데? 저래놓고 무슨 자기가 차별을 받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주인 김 씨는 결국 코뼈까지 부러졌고요. 폭행을 말리려고 달려온 김 씨 아들 역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주인 김 씨의 신고로 체포당한 이들은 오히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며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너무 몰상식하다. 근데 진짜 이 작년부터 이 사건 말고도 너무나 그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많아요. 이거 증오범죄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는 게 이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비겁한 거죠.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을 모모한 소년 살인범의 최후. 2017년 7월 미국 17세 소년 단테 라이트는 1년여 전 18세 소년 조던 콜리의 옷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엄마 캐런 클리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이구.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어머니가 눈물을 참질 못하시네. 계속 눈물이 나시네 그냥.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유족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웃음을 잃었습니다. On the nights I managed to 하지만 sleep, I wake up 모두의 hearing 미래를 my son 위해 scream for me. 아이들을 Said I have to 용서하겠습니다. realize all the 저건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뭐 100%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해자들은 평생 갚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생. 유족들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가는 time 그때 in my life. I feel hate in my heart. Here 왜 웃어? I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jacket, you stay. 너무 저 웃음이 끔찍하고 소름 Time you 돋네요. want for shoes. 처벌도 반성을 하라고 내리는 건데 그럼 이게 약간 의미가 뭐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선처가? 네. 오열하는 유족 앞에서 비웃음을 흘린 살인범 라이트. 심지어 그는 유족들에게요.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R.I.P. Keon. I love my family. 라이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마치 유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합의했고 미성년이니 크게 뭐 별일 없겠지 이걸 알고 저렇게 까부는 거군요. 아 근데 처벌이라도 좀 판사님이 세게 내렸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법은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라이트를 유심히 지켜보던 판사는요.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and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잘하셨다. 판사는 정말 이례적으로 유족의 선처와 합의를 배제하고 최고 52년형을 선고. 판결에 놀란 라이트는 굳은 표정으로 다급하게 변호사를 재촉했지만 별 수 없었고요. 결국 라이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에이구.